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게 여름이 다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답답하고 정말 더운 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드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유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싫어요. 교수님. 박수 안 쳐요. 못 치시는 거 아니에요? 박수? 아니 뭔 소리? 해병대 아니, 박수를 쳐야잖아요. 해병대 박수 해병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좋다. 이렇게 쳐. 해병대 박수는. 좋습니다. 박력이. 근데 해병대 네. 출신이죠. 해병대 네. 출신. 멋지십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 네.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안 나오셨더라고요. 직위원도 가는데 안 갈 수 없다. 직위원 휴가 일정을 보고 제가 떠났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네, 다녀오셨어요? 저는 발리로. 오, 네, 좋은 데 다녀오셨네. 네, 친분이 있는 이제 예. 아나운서랑 둘이서. 둘이서? 네네. 너무 좋았겠다. 여행 메이트예요. 여행 메이트예요. 네네. 며칠 동안?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정말 발리에서 일주일. 짧았지만 정말 예. 좋았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거기는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서울보다 더 선선했다. 정말 좋았겠네요. 네. 뉴스에서 떠나가지고. 뉴스는 발리에서도 봅니다. 보셨어요? 뉴스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디톡스를 좀 하고 오셨어요. 뉴스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다녀오셨고 우리 교수님은 휴가 안 다녀오세요? 안 갑니다. 왜요? 왜 휴가를 왜 가야 돼요? 아니 꼭 휴가는 가야 그래도 됩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여름 동안 일주일 정도는 다녀오고 막 안 그러시던데. 갑니다. 역시 방송을 위해. 방송을 해야지 어디 갑니까? 그리고 전화 올까봐. 그쵸? 전화 올까 혹시 전화 속마음이 얘기가. 너무 외국에도 들켰다. 와고 있죠. 속마음이. 아니 로밍에 가면 전화 다 오거든요. 예, 네. 휴가를 뭐 가나 안 가나 네, 계속해서 그럼요. 뭐 휴가 왜 보고 예. 전화 기다리고 해야 되겠. 전화는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어쨌든 이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뭐 떠날 수고 떠나서도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김건희 아니면 뭐 내란 사태 한덕수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고 김건희가 특검에 나와서 2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사받기 힘들다. 이 자술서,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이번에는 건강 안 좋아서 못 나가요. 이렇게 의견서까지 내면서 안 나왔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아니, 뭐 아프긴 뭐 모르겠어요. 아프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근데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한테 별 이익될 건 없잖아요. 지금 그 나와서 계속 뭐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오전 조사는 뭐 1시간 몇 분 만에 끝나버리고 금방 그렇죠. 끝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한테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본인은 이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하루를 또 쉬고 내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좀 세우려고 하겠죠. 대책을 세워봐야 별 대책도 없지만 실제 나오는 이유가 저는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특검에서 갖고 있는 증거는 특검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려고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질문 과정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들이밀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본인은 그걸 가지고 또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정보 수집 차원에서 오는 것이지 뭐 진심으로 무슨 와서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정도 조금 쉬었다가 다음날 와서 이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얘기는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똑같은 전략을 쓸 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며칠 나오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봐요. 없다. 근데 계속 진술 예. 거부권을 행사한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예. 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 챙겨준 거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예. 더 챙길 다른 검사 많았습니다. 이렇게 더 챙길 다른 검사가 많았다. 그러면 누구 챙길 사람 예,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사를 예. 챙기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모든 진술을 아예 그냥 안 하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한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못 참으면 김상민 별거 아니야. 더 챙길 다른 검사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어제 단독으로 나왔죠. 진술 속에서 툭 속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김상민 정도 내가 챙기려고 그래서 계속 네. 얼마나 많은데 챙길 사람이. 네, 본인은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네. 인사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않았다. 요거를 말해야 되는데 더 챙길 검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챙기려면 더 챙겨줄 검사가 은연중에 많았다.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느낌에. 자신은 챙겨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내가 왜 김상민만 챙기냐? 다른 검사 챙길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런 식으로 네. 공천 개입을 안 했다는 게 안 아니라 했다는 게 이거는 아니라 뭐 챙길 사람이 내가 한둘인 줄 아냐? 사실 더 많다. 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진술 속 튀어나온 속내가 아니겠느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김건희 31일까지 구속 연장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예상했던 바죠. 그렇죠. 그렇죠. 열흘에서 예. 이제 열흘 더 연장이 된 건데. 뭐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김건희가 예. 계속 이제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김건희도. 근데 검찰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말을 했을 때 꼬이면은 거짓말이 완전 드러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자꾸만 이제 툭툭 물어보니까 튀어나오네. 네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야, 네. 이걸 잘 잡아내야 되겠네요. 잘 네. 잡아내야 되고 내일 이제 오후 2시에는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일단은 뭐 식이 장애가 있다. 우울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이 장애 이제 잘 못 넘긴다. 먹질 못한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아니, 검사실에서는 이제 과자를 이렇게 녹여 먹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못 넘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노인네세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는 과자. 그 정도 바나나킥 이런 그러니까 건가? 녹여 과자를 녹여서 먹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제가 봤을 때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건강 안 좋다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어. 첫 번째 특검에 출석할 때 사실 건강은 안 좋다라 근데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어유 얼굴이 좋아졌네요. 막 이런 느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성인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시술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예예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그래서 하는 편이. 그때 좀 뭔가 과하게 됐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잘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 얼굴에 붓기를 빼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당장 바짝 이렇게 수분 섭취라든지 제한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그쵸. 제한이 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다가 좀 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야 늘 병원으로. 염두에 두고 염두에 사실 두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데 예. 병원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었잖아요. 심지어 아산병원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휠체어를 휠체어를 타고 타고 나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네. 아니, 병원에서 지금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 휠체어가 뭡니까? 그것도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진짜 그래서 이제 식이 장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못 먹어서 정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병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저는 조마조마해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병원이 입원을 하고 예. 조사를 피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죠. 저는 그런 포석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진료실에서는 아마 계속 체크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네. 계속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진짜 막 쓰러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비판이 또 구치소로 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점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만약에 계속 저렇게 밥을 안 먹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본인 아프다고 하니까 또 아프다는 사람을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영양 주사라도 놔주면서 계속 붙잡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양 진료실에서 주사 왜냐면 영양은 보충을 시켜줘야 되잖아. 못 먹으면 입으로 못 먹으면 주사로라도 뭐 맞아야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게요. 뭐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툭툭 나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선 특검에서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근데 이제 두 번 출석하는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방송 중에 들어간 모습 봤는데. 호송차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지하로.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가는 모습은 취재가 돼야 되거든요. 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느냐? 저는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는 예. 모든 사람 특히 이렇게 중요한 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인지도 봐야 되고요. 건강이 안 좋다니까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수갑을 정말 찾는지,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되고. 김건희가 맞는지. 아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호송차에 대해서 걸어가는 거 다 찍혔잖아요. 그때 수갑도 찾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의 입고 나오는 장면도 재판받을 사실은 때 모습도 그때 봤었고. 보였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조사하는데 안 보여주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풀단이라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 네. 모든 기자들이 가기가 어려우면 내려서 들어가는 장면 정도는 찍어줘서 찍고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하에 좀 잠입해가지고 잠입을 해요?
정상으로 들어갈 들어가면 때. 안 되고 아직 들어갈 취재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좀 기다려. 몰래 들어가서 신유진 변호사를 보내면 어때? 기자 아닌 저는 척하면서. 그런 거를 안 좋아합니다. 네네. 전 특검의 방침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특검의 방침이에요.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다. 아니 신유진 변호사를 보내라니요. 맞아. 아니 뭐 제가 뭐 찍으라고 가서. 가라고 한다고 최 변호사님이 가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네. 가서 이제 찍으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입니다. 수익료 비싸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네. 그만큼 우리가 이것 좀 확인하고 싶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그 민심인데 특검의 방침을 좀 바꾸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근데 특검이 민중기 그런다고 특검이 하니까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은석 특검과는 굉장히 다른 내란 특검과는 다른 행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의 잡음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려는 그런 조심스러움들이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함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실은 조사 내용이라든지 조사 방식은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다. 저는 그런 이렇게 답답함, 이렇게 시원시원함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 특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뭐 괜히 좀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네. 이 조사라든지 성과로 결국에는 다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보여줄 거다. 믿습니다. 네. 믿고 지켜 봐주자라는 거고. 이게 변호사시니까 네. 지금 김건희의 전략.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그런 뭐 포석 같은데 아니 어떻습니까? 김건희는 진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언이 맞지만, 근데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통째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는 두고 있다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자기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전략도 제대로 안 쓰지고 그렇죠. 있는 거네. 김건희는 변호인 자기가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착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변호사가 말 못하게 하면 더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어쨌든 간에 특검이 무슨 증거를 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하셔야 된다. 분명히 이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변호인은 했겠죠. 했겠죠. 근데 김건희가 거기에 네.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도 네, 있겠네요. 최대한 자기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천 개입 새로운 증거 없잖아. 새로운 증거 없잖아. 이럴 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특검은 가지고 있을 수도 저는 있고. 특검은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쫙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끝까지 특검의 조사를 나간다고 한들 특검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지금 김건희한테 보여주고 밀면서 않을 그런 게 거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심사할 때도 이봉관의 자수서가 나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물 목걸이, 실물 박클리프 실물 목걸이. 그 비싼 게 네. 거기도 나오고 모조품 같이 네. 나오고 그걸 봤을 때 특검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 김건희 측은 이종호 이제 구속돼 있고 어제 소환 조사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종호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받으니까 휴대전화를 한강공원에 가서 부수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근데 특검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를 딱 가져갔는데 특검이 그 며칠 뒤에 이종호가 측근하고 함께 한강공원 가서 휴대전화를 땅에 딱 던진 다음에 막 발로 밟고 막 부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데 그게 잡혔다.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한 거죠. 지금 하는 게 딱 걸렸어요. 네, 딱 걸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측근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숨길 게 얼마나 많으면 그랬겠어요. 당당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종호가 김건희와 함께 온갖 못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본인은 뭐 불법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휴대전화가 지금 확보가 됐으니 그걸 포렌식해서 정황이 나오면 더 많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단순히 주가 조작도 거기에 관련돼 있죠. 이종호. 그다음에 네.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관련이 돼 있죠. 그것뿐만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부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단순히 도이치 3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의 자금을 운영해 주면서 뭔가 주가 조작을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줄기의 문제점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 사용 시기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부터 해병대 순직 사건 때까지 그야말로 여기 그냥 노다지
황금폰 느낌인데요.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종호라는 저는 네. 진짜 너무 이 저는 정말 어디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살구멍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과거에 한강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많이 뭐 버렸다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렇다면 나도 버리지. 그래가지고 잠원동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근데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핸드폰을 투척한 다음에 바로 밟고 막 그걸 또 발견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호 원자는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2021년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요. 2021년도에는 이제 김건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네. 그 고비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뭐 판세를 읽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는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28일 정도인가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뭐 40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권오수가 네.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좀 설명을 네가 해줘라라고 해서 자기가 통화를 한 거다. 근데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0여 차례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김건희가 얼마나 연락을 하고 지냈을지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유추가 되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네. 항상 연락을 하던 사이다. 근데 마치 지금 와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뭐 자기는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때 당시에는 그 뭐 전화 또는 문자 이것도 김건희가 아니라 뭐 직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완전 또 새로운 말을 막 지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네. 말이 막히니까 이제는 김건희가 대지를 시켜달라. 막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대질 네. 시켜달라 네. 오히려. 근데 대질이라는 건요. 예.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은 사람 두 사이의 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릅니까? 특검 가봅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대질신문 자체를. 거짓말하는 두 명을 앉혀놓고 무슨 꼴을 당하려고. 네. 네네 필요 없다. 그래요. 지금 오늘 10시에 이제 집사게이트 김혜성 네. 김혜성 관련해 가지고 IMS 모빌리티 대표가 재소환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혜성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IMS 모빌리티 대표를 또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184억 의혹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입니다. 건진 의혹 그다음에 양평 수사도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용역업체 압수수색하면서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추가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김건희가 김승희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다. 아니 교육부 차관한테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오래 전화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뭐 특별히 왜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8분 부인이라는 48초.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죠. 민간인. 네. 공무원도 아니고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행사에 대통령이 가면 같이 참석해주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8분이나 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문제, 딸 학폭 문제가 벌어졌을 시기하고 맞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폭이가 나중에 또 미뤄져가지고 나중에 열렸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에 김건희가 혹시나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김승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문제로 물러나긴 했지만 본인하고 친분이 가깝고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순히 그 차관뿐만 아니라 비서관들하고 통화를 또 했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근무했던 비서관들하고 이런 여러 연관성을 본다고 하면 김승희 딸의 학폭 문제를 어느 정도 개입하려고 했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폭위가 바로 열리지 않았어요. 피해를 당한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학폭위를 열어서 분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동안 분리 조치가 안 됐다니까요. 같은 학교에 있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네. 뭔가 김건희 측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해 놓을 수 있는 증거다. 교육부 차관하고 왜 대통령 부인이 통화를 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슈도 없는데. 그리고 무슨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도 아닌데 왜 교육부 차관으로 전화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를 했겠어요.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전화를 하네요. 막. 네. 말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장차관 뭐 누구든 누구를 예. 막론하고 자기의 집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자신의 집사요? 집사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집사. 예, 윤 이리 좀 집사. 와보게. 윤 집사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또 집사지. 그치, 그런 마음 집사야지. 편안한 마음.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거리낌 없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다. 야. 심지어 이제 7월 20일에 지금 말씀하신 통화
통화를 네. 당시 장상윤 차관에게 교육부 차관에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뭐냐? 했을 때 그 김승희 전 비서관이랑 통화한 내용은 또 7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 그리고 이 학폭 심의위원회 한 예. 달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9번. 통화 시간은 총 30분 정도. 학폭 김 전 이제 비서관의 네. 자녀가 네. 뭐 이제 폭행을 했는데 네. 그거를 무마하기위해서 이제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김 전 비서관 아내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 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순방 갔던 이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과 함께있는 모습을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보여주기 위한 참 여러모로 별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니 왜 학폭이 일어났는지 알 정도예요. 저도 이제 변호사 이제 학폭 사건을 많이 하곤 했는데 피해 학생들 네. 피해 학생들 측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 자신들이 우리 인맥 영향력 그런 걸 이런 걸 행사해서 자신들의 이제 처분을 낮게 받으려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이제 영향력, 학교라는 곳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학교에서 열렸어요. 원래는 학폭심의위원회가.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쯤이야. 우리는 대통령 바로 비서관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라는 곳에서는 학부모들이 너무 세게 입김을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폭 사건이 열리면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폭언과 막 심하게 오히려 하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거는 폭력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옮긴 뒤에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프로필에다가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프로필 바꾸면서 난 다 알고 있어라든지 난 다 알고 있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미소 표현 막 하면은 결과가 원래는 진짜 전화기 나와야 되는데 추석 정지를 멈추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행동이거든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네요. 네. 우리 교수님 프로필 사진 혹시 없어요. 없어요? 안 올려요 그런 거. 혹시 대통령 한 아니 없어요 무슨 새 본인이 그러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죠. 오마이뉴스에서 항상 활용하잖아요. 제 사진 자기 사진에다가 올리던데 맨날 둘이 같이 찍은 거 옛날에. 아니 오마이뉴스 우리 커뮤니티에도 뭔가 알릴 때 네.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럼 맨날 그거 본인이 그러면서 나 분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김건희를 통해서 있었다. 네. 이런 거 프로필 사진 얘기까지. 프로필 사진 얘기하니까 바로 또 오마이까지 넘어오네요. 예, 참 분운합니다. 그리고 김행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개입했을 가능성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김행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당시에 지명이 될 때. 툭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놀라웠죠. 인맥이 있었고 원래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70년대 학번이고 김건희 씨는 70년대 태어났다. 어떻게 무슨 연관성에서 만나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진이 공개가 됐어. 전시회 때 갔던 사진. 그랬더니 한 번 만났다. 그래서 또 두 번 또 나와요. 그냥 그때 또 말을 바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던 김행희 씨의 여러 정황들이 만났던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김건희 휴대전화 포렌식 했더니 그 사이에 통화한 게 나오는 거야. 김행하고. 자, 이제 입만 열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둘 다. 이꼴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거짓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보면. 아니 김행 행방불명 김행 저기 왼쪽이 김행이고 오른쪽에 저기 뒤에 있는 저기 김건희 부인이네요. 네네. 김건희 머리 앞머리 이렇게 내린 스타일이었군요 저 때는. 그러니까 항상 머리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뭘 묶어도 항상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입니다. 그 스타일. 그래서 처음엔 아예 몰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나를 픽업을 하냐? 내가 40년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막 그랬는데 전화 통화하고 사실은 만난 적은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했다가 사실은 뭐 친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있다라고 했지만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다른 월단회 월단회. 뭐 문화예술계 모임인 월단회가 있는데 이게 혹시 연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전시기획 관련 네트워크 모임에서 이런 거 만난 거 아니냐. 예. 결국 이 김건희에 영향을 미친 인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를 접견했다라는 네. 그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접견실 의자에 김건희가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 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달랬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거 한탄까지 했다. 뭐 이런 심평 변호사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남편을 살릴 수가 있다면 내가 죽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이고, 자꾸 웃음이 나는데 이거는 아직 뭔가 연출력을 좀 끌어올리는 단계인데요. 남편을 내가 살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살릴 사람은 살릴 나다. 사람이다. 네, 내가 남편을 그런 살릴 뜻이에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만큼 내가 죽어서라도 남편을 살릴 정도. 난 그런 사람이야. 남편을 살릴 사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 예, 그런 사람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예. 어떻게든 본인을 이제 빠져나가려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개수작입니다. 개수작이에요. 네. 개수작. 아니, 뭐 아,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정말 빵 터질 수밖에 없고 네. 개수작이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고도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변호인 통해서 뭐 알려주고 변호인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심평 변호사 발의 이 뉴스도 보면은 여론전 아니면 네.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실제로 이제 심평 변호사가 저걸 옮겨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했던 말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걸 계속 여론 플레이를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본인이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러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뼈가 앙상해요. 뼈가 앙상하대요. 뭐가 뼈가 앙상해요? 아니 볼은 그 통통한데. 출석할 때 그거는 뼈 시희준 변호사한테 물어 왜 볼이 통통한지 잘 모르겠는데 예. 뼈가 앙상한 건 아니잖아요. 저 모습 보세요. 저게 뼈가 앙상합니까? 그리고 무슨 뭐 남편을 내가 죽어야 남편을 예. 살린다고요. 아니 평소에 했던 말을 생각해. 평소에 그 녹취록 나왔잖아요. 남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 알면서 이명수 뭘 기자 통화했던. 이명수 기자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남편을 이용해서 본인의 권력이나 본인의 욕심을 탐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희생해서 남편을 살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 사과하러 나가서 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처음에 네, 출석할 때 그 모습하고 예전에 사과하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때 우리 속았죠. 그 후보 그렇지. 시절에 윤석열 네. 후보 시절에 봤던 본 김건희의 모습은 사과하는 모습. 세재영 목사 만나서 얘기했던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게 김건희의 본 모습이 저런 모습은 연출된 거예요. 연출된 저는 거다. 심평 앞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모습 연출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남 앞에서 그걸 누가 속습니까? 요즘은 그게 만약에 최재형 목사하고 만났던 그 장면이 없었으면 속을지 모르겠지. 그러나 그 장면이 있는 한 속지를 못해요. 이거는 누가 여기 속이겠어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봤던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것도 연기잖아요. 뭔 반성을 했어요 그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때 반성을 했으면 나대지 말아야지. 네. 그래가지고 나대가지고 뭐 다리에 가가지고 막 지시하고 이랬잖아요.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 나서. 지금. 대통령의 모습도 보였죠. 자, 부의제로의 모습 보였고 지금 댓글로 그러니까 이 남편 얘기 나오니까 네. 면회 한 번도 안 간 여자가 그러지 않죠. 댓글. 진짜 면회 한 번도 안 갔어. 남편 그러니까요. 면회를.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면회도 안 가냐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화 찍냐 웃기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신이 내가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사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비슷하다 목소리. 힘을 빼야 되거든요. 아, 네. 힘을 빼고 딱 하면 나오는군요. 근데 어쨌든 자신이 어떻게든 이 안에서 살 길을 찾으면은 남편은 내가 살릴 수가 있다. 예, 나만 신경 써라. 나만 신경 예. 써. 그러니까 이 소식도
윤석열 듣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과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윤석열의 변호인을 몇 명을 이제 이쪽으로? 김건희가 같이 공동으로 선임을 해버려가지고 아직 공통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말을 전하는 건 너무나 쉽다. 네,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요. 메시지 전달이 되고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윤석열이 저 말 들으고 감동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감동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감동 안 해요. 아니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오래 살았잖아요. 몇 년을. 네. 모르겠어요? 저 말을 어떤 믿겠냐? 아니 예를 사람인지. 들면 박정욱 기자 네. 부인이 예를 들어서 뭐 잘 사시겠지 두 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살겠지. 방송에 나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사랑하시는 건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안 사랑해? 그럼요.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해요. 잠깐 내가 결론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됩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저 모르겠냐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윤석열이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무시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이 믿겠어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뭐 김건희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예를 들면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의 부부 관계라든지 일반적인 평범한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윤건희라네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이런 말보다도 예.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일단 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나가야 된다. 윤석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저는 윤석열 한편으로는. 입장은 나는 네. 뭐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네. 김건희가 김건희가 나가야 다음 후일도 도모한다.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자신은 자기 인생에 없었던 대통령이라는 걸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성격에는요 정말 이런 정치라든지 대통령을 할 인간은 아닌 건 맞잖아요. 그건 본인도 알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성격에 여기까지 김건희를 온 건. 만나서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김건희가 나간다면 자신을 꺼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지금까지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김건희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 우리는 속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김건희 의혹 뭐 정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또 건진법사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근데 영장이 청구가 돼서 아마 내일 심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게 검찰이 남부지검에서 전성배 씨 건진법사 이 법당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보니까 관봉권 다발이 발견됐어요. 네. 발견돼서 이거 참 놀랍지 않으세요? 관봉권. 그렇죠. 관봉권이 거의 비닐도 뜯지 않는 게 있었다라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띠지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거 말이 됩니까? 자, 이 법조인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띠지 딱 풀렸어. 아니 뭐 웬 종이가 여기 붙어 있지?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신응석. 신응석. 네, 신응석이 이제 그만뒀죠? 검사장. 네. 네, 7월달에 그만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뭔가 수사를 하려나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상하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압수수색을 급하게 나가면서 사실은 그 정말 압수수색을 위해 나갔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아마테우스라고 그 지하에 있는 그 아마테라스. 신전 아마테라스. 네. 죄송합니다. 아마테라스. 테리우스. 아마테라스라는 네. 뭐 그런 것도 나오질 않나? 일본의 그리고 신. 그 당시에 김건희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이런 것도 그냥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비밀의 방. 네. 누가 보더라도 비밀의 방이 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 지하로 내려간 공간이 다 보이는데 그걸 그냥 네. 눈을 감고 왔다. 그러면서 관봉권만 급하게 회수를 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보이니까 관봉권을 그거는. 아니죠. 관봉권을 네. 저는 이거를 압수하러 나간 게 아니라 네. 증거물 압수하러 나간 게 아니라 회수하러 나간 게 아닌가. 네네 급하게 회수를 해서 예. 이 증거 자체에 대한 어떤 가장 더 이상 밝혀지면 안 될 거를 끊어내려고 나간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 압수수색 나갈 당시에는 아직 윤석열이 파면 전이에요. 헌재에서 사건이 있을 당시입니다. 12월에 나갔거든요, 압수수색을.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 그 무렵 4월이라고 하는데 그 4월 무렵에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작전은 저는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증거인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걸 관봉권을 가지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 관봉권을 봐주려고 했으면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게 검찰과 연결이 되어 있는 띠지가 아닐까. 원래는 청와대에서 내려준 관봉권이기 때문에 네. 이 관봉권을 어떻게 보면 과시용으로 청와대에서는 이런 걸 내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뭐 특활비, 뭐 검찰 특활비 어느 쪽에서 흘러나온 건지는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훼손시킨 게 아닐까. 그 증거, 연결고리를. 전 검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야, 그 특활비는 거기서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 막 나가니까 워낙에. 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고 사실은 2011년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 네. 가지고 이 국무총리실 있었던 장진수 주무관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입마금하기 위해서 그쵸. 그쪽이 줬던 게 그쵸. 관본권. 예, 관본권. 그게 알고 봤더니 국정원에서 나온 그 돈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본권 그래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에서 돈 받은 것 때문에 박근혜도 처벌받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관본권에 띠지하고 스티커도 같이 버렸어요. 분실이 된 거예요. 스티커도 이제 뭐 이렇게 비닐로 포장으로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돈이 흘러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주무 담당자였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보면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 보수 패널들 나와가지고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맨날 이게 잘하는 겁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질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이렇게 네. 증거도 인멸해 버리고 예컨대 이런 상황을 뭐 자기들은 실수로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이게 실수로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를 몇 년씩 하고 검사 정도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거 돈을 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뜯었으면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지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그냥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거든요. 돈이 얼마인지 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뜯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거는 놔둬야지. 뜯었던 아니 거를. 최소한 사진을 찍어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최소한 사진을 찍어놓든지. 증거인데? 근데 증거가 없어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예. 돈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안 지켰다는 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일부러 훼손하거나 없앴을 가능성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현금 우리 교수님은 집에 현금이 많으시니까 없어요. 현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집에다 현금을 갖다 놓은 사람이 네. 어디 있냐고 세상에. 계좌에 아니 재력가라고 하시는 말씀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누가 그래? 헛소문포 내가 많이 하셔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알겠습니다. 현금은 없으시다. 금덩이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현금 거짓말을 없다. 자꾸 할 거야? 정리하고 골드바. 그런 거 없습니다. 금고에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다라는 건데 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빠르게 또 움직였어요. 네. 감찰 지시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이야기가 4월에 이미 분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본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얼마인지 액수를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셀 필요가 없는 거를 굳이 이거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게 5만 원권 100장씩 묶음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훼손하기 위해서 이거 풀렸고 이거를 교묘하게 훼손을 했는데 네. 그냥 핑계로서 왜 그걸 풀러? 저 돈을 확인해 보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감찰도 흐지부지 됐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이제 감찰을 지시를 한 거죠. 근데 대검에서 감찰을 한다는 점, 물론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뭐 완전히 믿음을 주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빨리 검찰총장이 뭐 최소한 임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정말 제대로 검찰을 감시할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검찰 내부를 들어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우리가 너무 지금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란 특검이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 검찰에 대해서 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거 우선순위가 있겠지만은 검찰에 대한 수사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진봉 교수님은 달러 부자라는 또 얘기가 제보가 그러네. 들어왔습니다. 제발 부자했으면 좋겠어요. 달러도 없고 네. 현금도 없고요. 마음은 부자시죠? 마음은 부자지. 마음은 늘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마음은 늘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건진 법사 내일 나오면은 영장 한번 발부가 될 거라고 일단 봐야겠죠. 주거지도 뭐 일정치 않고 양재동 그 은신처랑 왔다 갔다 했고 네. 집이랑 그렇기도 발표된다. 하고 네. 말이 안 되는 게 가장 측근 네. 유경옥 행정관을 데리고 가서 아. 교체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마,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안 신발 됩니다. 교체하고 막 이런 말이 안 것들. 돼요. 이거를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그
전달을 해야 될 사람의 측근을 자기가 직접 데려가서 교체를 시킨 다음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는 구속이 됐어야 된다. 진작 됐어야 된다. 네. 그래요. 그리고 구속이 될 거다. 워낙 부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증거가 많은데도 부인하잖아요. 그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본인이 지금 전달하려는 거 그 고가의 귀금속을 잊어버렸다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6천만 원 한 그걸 어떠고 잊어버립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당연히 된다. 구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관심 끌었던 인물이 네. 한덕수 전 총리예요. 네. 16시간인가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한덕수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상민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한덕수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국무회의 일을 소집하려고 했다, 네. 하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특검 입장에 본인은 그게 마치 이 내란을 좀 막아보려고 비상계엄을 막아보려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검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정반대 입장이에요. 일부러 윤석열이 내란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무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그래야만 좋았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증거가 더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후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 나 사후에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사인까지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폐기하라고 했지만 예. 그것도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일부러. 만약 그게 본인이 문제가 없었다 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찔려서. 그렇죠. 본인이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걸 보면 예. 이 국무회의 소집도 결국은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즉 비상계엄 선포를 거의.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게 네. 특검이 보는 공범. 관점이에요. 그래서 특검은 지금 한덕수를 비상계엄 그러니까 그 뭐지 내란 혐의 내란. 주요 종사자. 음. 로 보고 주요 있고 임무종사자. 또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 본인은 미리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의장 CCTV 보니까 이상민 장관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나오고 나중에 나올 때 다 자기가 챙겨 나오잖아. 다른 합식에 국무회의 나가면 안 돼. 보통 걸 챙겨 갖고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봅니다. 아, 될 그렇죠. 거다. 그리고 이게 위증을 뭐 국회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헌재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위증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무슨 더 이상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 사유가 없다. 구속영장은 빨리 발부가 돼야 되고 네. 지금 이제 김용현,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남았죠. 최상목도 있네요, 예예, 그러네요. 최상목 까먹고 남았죠. 있습니다. 최상목은 그 다음 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이상민 이제 구속 기소되고 한덕수 구속되고 그다음에 최성목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CCTV 얘기를 그래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CTV 얘기 나왔는데 롯데리아 CCTV가 공개됐어요. 아, 롯데리아 CCTV. 처분이 없더라고. 아니 어제 전역한 JTBC가 보도했죠? 노상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무속인까지 노상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역한 사람인데 현역 별이 둘이나 갔어요. 별 있고 준장 대령도 둘, 있고. 대령도 아니니까 전역한 대령도 있고 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보여주니까 열심히 그걸 받아 쓰고 있어 이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민간인이 창피해 죽겠어요. 불러주는 거? 민간이 불러준 저- 것을 9.3의 방정한 저 사람들이 준장들이거든요. 예. 별 한 개들.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또 커피까지 사다 바쳤다고 그러더라고. 4잔을 사오라니까 사왔대 가서. 신용카드 야, 결제해서 줬다고. 진짜 내가 보면서 이 군인들이 저렇게 참 기합이 빠져가지고 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노상훈이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모의하고 조정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현역들이 가서 저 정도로 그걸 받아서 적고 이런 걸 보면 네. 김용인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김용인이 얘기 안 했으면 저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전역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현역 준장들이 그걸 받아쓰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거는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김용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이 사람들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고요. 이미 전역한 현역이. 사람들 이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김용현이 저 두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언지를 줬을 거다. 그 사람 만나봐라. 예컨대 만나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이런 정도 언지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현역 준장들이 전역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 적었고 9.3의 저 사람은 롯데리아 알바생한테 펜도 빌려가지고
맞아요. 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휴가 중이라서. 이게 이제 12월 3일이라는 게 당일. 예, 내란 당일이에요. 내란 당일입니다. 12월 3일이고요. 그 긴박한 순간에 네, 12월 3일이고. 롯데리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디데이라고 하니까 이게 휴가 중인데 막 당장 튀어온 거예요. 지금 당장 와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막 뛰어온 안경도 거예요. 안 쓰고 왔대요. 막 네. 뛰어왔대요. 9.3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발언 내용이 예. 민주당이 감사원장, 뭐 중앙 뭐 지검장, 예. 판사 등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론 조성 방법과 선관위 장악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관위 장악 방식 그리고 CCTV를 확인했어요 노상원이. 오면서 이렇게 보도를 나온다. 다 CCTV가 있지. 찍혔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진금 얘기 나눈 걸로 말로 해달라 맞추고. 이런 은폐까지 굉장히 치밀한 지 아닙니까? 그렇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는 지금 나오는 요즘 최근에는 노상원 이제 수첩 관련해서도 어제 또 보도가 되었었지만 네. 그 수첩 관련해서 비다나 씨를 불렀어요. 특검에서 불러서 이거 글씨가 그렇지. 노상원 글씨가 맞냐라고 네, 좀 물어보기도 그것까지. 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노상원이 비다나 네. 씨에게 물어봤던 것이 김영현 사주를 주면서 아. 이자가 이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예. 내가 이자랑 같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다시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김용현과의 연결성만 있는가 봤더니 이자가 또 과거에 이제 개명 전 이름은 노용래인가요? 개명 전 용래. 이름이 노용래예요. 근데 이제 김충식 그 최은순의 남자라고 하는 소위 최은순의 남자라고 하는 김충식과 과거에 이제 함께 사진을 찍은 것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그 인연이 생각보다 깊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김용원의 픽업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2중 3중으로 얽혀진 예. 인연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김용현의 픽업인데 너무 핵심에서 그 수첩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담겨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김용현의 이제 하수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막 되게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예. 그게 다 김용현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은 김건희 윤석열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김충식이란 연결고리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네. 조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상원은 지금 이 수첩 관련해서 아직 뭐 공소장에 기재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당장 그때 기소할 때만 해도 이제 조사 기간도 짧았고 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이 수첩을 매개로 해서 외환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더 심도 있게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뭐 김충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수첩 열린공간 TV에서 이제 공개한 그 수첩 내용을 보더라도 뭐 손목사 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뭐 부동산 7억. 하필이면 그 김충식의 수첩. 네. 거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김진성 네. 그 사람이 또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그렇죠. 하고 있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김충식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놔둘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노상은 여기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김충식 수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진짜로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의 대표의 테러에 연관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네. 이름이 왜 나오냐고요. 왜 그 부동산 짓는 지역이 왜 나오고요. 그 지역이 이게 하필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때 태워주고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때 기억나시죠? 교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정황을 봤을 때 이게 혼자의 그냥 어떤 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뭔가 개입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현희 TF 단장 그 테러 대책 단장이잖아요. 네. 전현희 단장이 이걸 집중적으로 팔 거라고 생각하고 요 전모를 들춰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충식에 대한 수사는 해야 돼요. 해야 저는 된다. 이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김충식에 대한 수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왜 롯데리아였을까? 이런 많은 얘기 가게 많이 중에 하시는데 맥도날드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햄버거 가게 있는데 롯데리아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예. 그 노상원이 그 롯데리아와 관련된 쿠폰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몰라요. 쿠폰을 많이 갖고 노상원이- 있어서 그거 쓰려고 쿠폰 꼼꼼하네. 내란 당일인데 쿠폰을 꼭 내라고 써야 해야 된다. 되는데 쿠폰 챙기고 쿠폰 챙기고 밥은 있을 수 혹시 있다. 그러면 중식집에 그 쿠폰 갖고 먹어요? 참 여기가 어떻게 황당하네요. 보면 뭐 이제 부대 근처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군인들 입장에서는 롯데리아가 좀 편한 느낌도 있고 어디 뭐 커피숍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사람들 눈에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있지. 수도 있는데 네. 롯데리아가 또 지금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에 진출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고 막 네, 이런 현재 그래요. 상황인데 네. 또 이 상황에 롯데리아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외국에서 볼 때 미국에서 볼 때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내랑 모여있던 장소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랑 모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롯데리아가 이제 처음 생겨서 예. 옛날에 커피숍 중에는 카페베네가 미국에 있었어요. 잘 그래요? 모르시죠? 예. 네, 잘 모르는데 카페베네가 한 제 기억이 10년 전, 20년. 근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 다 접었어요. 처음에 나가서 나갔다가. 잘 됐는데 그게 예. 좀 그랬는데 롯데리아도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처음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왜냐면 이게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게 뭐 이런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고기 버거, 쌀 버거, 라이스 버거 이런 거 팔아요. 김치 네. 라이스 버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입맛이 좀 이제 색다르고 그래서 흥미롭게 먹는데 모르죠. 뭐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롯데리아 롯데리아 얘기를 매력이 좀 하게 됐는데 CCTV로 다 걸렸다. 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아니, 그러니까 되고. 이 이자들은 사실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있는 거 알고도 알면서도. 이거 문제되지 않아. 우리가 모여서 내가 지금 민간인과 네. 군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적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하. 실패할 수 없고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면 실패하지 않으면 배신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모의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 대범함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노상원이 대범함은 실패할 수 없는 작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실패할 수 없는 작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용현도 그렇지만은 뭐 이 사실 군인들의 그때 국회 나와서 보였던 그 태도가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눈을 맞습니다. 돌리고 막 이러면서 네. 고개 들고 이러면서 니네 다 이렇게 될 건데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진짜. 국회에 그게 나온 김민석 태도. 당시 의원과 그 김용현과 네. 설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단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김민석 이제 의원이 경고를 했으니까 계엄 꿈도 못 꾸겠지? 했는데 라고 생각을 속으로는 했던 니네 다 부분도 죽었다 있었거든요. 이런 네. 생각하고 있었던 근데 이게 거니까. 계엄이 실제로 터진 뒤에 보니까 그 김용현이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인용도 그 여인용도 김민석 총리와 네, 그 당시 맞아요. 응답하는 거 여인용도. 보면 여인용 표정 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진짜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들급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국민들이 한 번 하면 하는 거지. 그럼 다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야. 그건 아주 확정적인 생각이었다. 확정적인 예, 예. 생각이었다라는 네. 거. 우리 교수님도 사실은 군에서 장교도 7년이나 있었잖아요. 하고 오셨는데 이 장교들 입장, 그러니까 군에 다녀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군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할 그러니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군은 사실은 적과 싸우라는 거지 국민과 싸우라고 군이 아니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무기를 활용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반국가적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입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뭐 내란 우두머리 이걸로 다 처벌을 받을 텐데 CCTV까지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고,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김경호 변호사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 네. 김건희, 윤석열 딱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이걸 자택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까지 했네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돈 안 줄 수 있으니까? 아니 이제 일단 예. 김건희를 같이 함께 넣었기 때문에 김건희? 이런 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윤석열만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김건희의 연결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김건희의 재산까지 같이 묶어버리는. 같이 묶어버렸다. 사실상 이제 이런 행동이 네.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김건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을 자신의 집사처럼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리던 네. 사람인데 자신의 집을 계엄 실패로 인해서 가압류까지 한다고? 그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사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네, 김기호 변호사 어제 저희 인터뷰했는데 그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아크로피스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이게 그 가압류 생각이 이런 거 딱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도 예. 네, 다 계속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뭐 집행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시간이 좀 하고요. 걸리는데 네네. 어쨌든 그 의지를 보여줬다. 김건희 네. 재산 꼼짝마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뭐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가 다 해서 이 사람들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와 그걸 둘 다 감옥에 있는데 누가 팔아먹냐 이런 소리 하던데요. 감옥 있어도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요. 뭔 소리예요? 대리인들 감해야 통해서. 돼요. 구속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빼돌리고 이런 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감유해서 절대로 그걸 처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12억 정도 되잖아요. 네.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참가자들이 박정희 기자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하세요 했어요. 같이. 예. 그래서 막 몇십만 해야 돼. 전 국민이 다 해야 돼. 그 재산 다 없어지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모든 국민이 다 피해 당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승소를 하잖아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난 진짜 해야겠는데 제가 그때 16시간 그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 화장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못 가고 계속 이렇게 방송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밤새. 그 피해자의 최대 피해자. 피해자. 피해 보상 청구하세요. 들어가 댓글로도 신청해서 이러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 승소하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저는 뭐 그 재산 다 거덜나야 돼요. 네, 다 거덜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 거덜나야 되는 그런 상황 끝까지 봐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이제 그 사건 이제 재판장도 네. 그걸 퇴임하면서 좀 판사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런 느낌으로 좀 후회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판사들이 이제 많이 네. 정의로운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제발 그러면서 퇴임하면서 마지막 남긴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확고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선례는 맞습니다. 네, 최소한. 선례를 네.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월 20일 내일 21일 오후 2시에 특검이 김건희를 나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저는 일단은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과자 먹으러 가나요? 과자 녹여 먹으러. 못 먹는다고 하니까 과자가 있으니 거기. 챙겨줄 검사가 더 많은데. 과자를 먹으러 갈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이 돌발 발언을 해가지고 네. 특검이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조사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있을 건진법사 심사 영장 심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이 다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 결국 다른 사안들 네.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삼부토건 문제 이걸로 수사가 계속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 그렇죠. 수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발견되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6개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몇 개가 될지도 몰라요. 네. 파면 계속 나오니 고구마 물고기처럼. 그래서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장해야 인원도 된다. 연장해야 되고 인원도 더 보충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너무 경무에 시달려요 지금. 세 명이 그때 함께 온 날도 뭐 우리는 대질한 것처럼 생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연히 왔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일이 바쁜 거예요. 각기 불러서 물어봐야 돼. 수사팀은 따로따로 있고 그렇네. 셋이서 같이 따로따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맡은 데가 있으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과는 내야 되고 이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속도를 예.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 연장하고 인원도 늘려야 된다. 이 김건희 건은요.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앞으로 땅에 묻혀 있는 게 너무 많아. 자백이 넘기면 또 나올 거야. 다 캐로 가야겠네. 그럼요. 거기로 캐로 가야겠어요. 어디로 캐로 가지? 저는 지하 주차장 먼저 좀 갔으면 좋겠네요. 지하 진짜. 주차장 가야지. 네, 가세요. 내가? 내일. 그렇죠. 현장에서. 하긴 오마인 현장이잖아요. 네. 현장은 또 우리 최진봉 최진봉님 많이 님. 나가시니까. 네네. 내가 좀 기대를 좀 해봐서. 실내로 주로 많이 나가시긴 저는 하죠. 가면 내일 2시에 가세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막으면 막히는 대로 이렇게 경찰하고 머리에 맞다고 오. 이렇게 얼굴 이렇게 예. 이렇게 서로 대고 있을게 이렇게. 절대 안 피한다. 그리고 피하지. 이제 뭐라고 하면 오마이 때문에 가라 그랬다고. 오마에 가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이 모습인데 사실 이게 차가 썬팅이 좀 진하게도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안에가. 이것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썬팅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수갑 차고 왔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안 시켜주냐? 그 들어가는 모습 지하에서라도 들어가는 모습은 좀 촬영이 되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김혜성 호송 차량 모습이고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현장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특검의 입장은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오마이TV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진법사 출석하는 현장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성배 씨 내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또 신나게 휴가 다녀오신 우리 신유진 변호사 발리 갔다 함께 오신 힘차게 좀 진행해 봤는데요. 네. 매주 우리가 박봉진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 되면 꼭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덕수가 내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된다. 이런 그래요? 얘기 나오고 있네요. 네. 영장 다 못 청구하려고 물어봤나 봐요. 그런가 본데. 영장 수순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